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두 가지 주제와 트럼프 미 행정부가 홍콩 인권법을 발의했죠. 그에 대해서 중국의 이 항의가 거센데 미중 무역 전쟁은 또 어떻게 될지 그 이슈도 뒤에 붙여서 간단하게나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일본 수출 통계가 발표가 되었죠. 불화수소 수출이 무려 5% 폭락했고, 다들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일본 매추의 한국 수출이, 일본 맥주죠, 발음이 조금, 일본 맥주의 한국 수출이 단 한 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놀라울 따름이네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일본산 불화수소가 5%밖에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7월 초 한 달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도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들이 다 문 닫을 것이다 라고 호들갑을 떨던 기자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맥주에 관련해서는 물론 폭락이라고 저도 봤지만 0으로 통계가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이게 수출액이 한 20만엔 정도 기준을 넘어가야지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 아래로 어느 정도 양이 수입될 수 있으나,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맥주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맥주가 수출되는 게 100이라고 보면 반 이상을, 그 수많은 수출 맥주의 반 이상을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0이죠. 관련 업계는 당연히 영업이익 폭락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잘하지. 자, 오늘 또 뜨거웠던 소식이죠. 일본의 IT 기업이죠. 파나소닉이 반도체 사업에서 전면적으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파나소닉의 반도체 사업 부문이 결국에 대만으로 이제 매각이 되는 거죠. 2011년이었나요? 12년이었나요? 그 엘피다 메모리가 파산을 했잖아요. 엘피다의 멸망. 그래가지고 뭐 제가 영상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의 적자 전환도 있었고, 도시바도 결국에는 반도체 사업 부분을 매각했었죠. 그나마 남아있던 이제 반도체 회사로서 마지막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나소닉이 이 부분을 대만에 매각하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은 뭐라고 해야 되죠? 순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뭐 소니가 조금 명맥을,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고 있긴 한데 그것뿐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일본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서 도산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NEC나 뭐 히타치 제작소의 반도체 사업 부문이 통합돼서 통합을 하면서 엘피다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 엘피다도 2011년쯤에 12년쯤에 파산을 했고, 그 다음에 히타치 제작소하고 미쓰비시가 통합을 한 회사와 이제 NEC를 합쳐서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나왔는데 영업 적자죠. 뭐 흔적도 없습니다. 여기도 사실 반도체 기업이다 라고 할 만한 기업들은 도시바가 그나마 이제 유일했는데, 지난해 한미일 연합에 SK하이닉스랑 이렇게 연합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시바를 결국에 이게 매수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바가 아무튼 매각을 해서 이 한미일 연합이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뭐 도시바도 이제 반도체 회사라고 부를 수 없고, 그래서 일본 기업 중에서는 뭐 소니 정도가 이미지 센서를 조금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이다 라고 대표할 만한 회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뭐 한때는 세계 시장을 일본 반도체가 뭐 리딩을 했다라고 봐도 그건 뭐 사실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니까요. 역사에서 일본 반도체가 리딩하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반도체가 상승을 하면서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줄줄이 도산했고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뭐 파나소닉이 이번에 결국에 사업을 매각한 건데,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1952년이었죠. 네덜란드 필립스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면서 반도체 사업에 처음으로 이제 발을 내딛었고, 90년대 세계 10대 반도체 제조사 지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등장을 하면서, 물론 대만도 있었죠. TSMC 이런 회사들도 잘해줬는데, 결국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그런 빠른 급변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서, 물론 뭐 장인정신의 어떤 그런 영향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물론 미국의 견제도 있었고 그거 한 방 맞고 막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이래서 망했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어쨌든 한국과 대만 업체들은 상승세를 그때부터 타고 일본은 줄도산 행렬을 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죠. 파나소닉의 이 반도체 사업 포기로 결국에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던, 결국에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일본 반도체 산업은 결국에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때는 뭐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했었지만 지금은 뭐
지난해, 그러니까 지금 파나소닉이 매각을 하면서 완전히 거의 흔적도 볼 수 없는데, 지난해에 일본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에서 한 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세계 10대 업체 중에서는 일본 반도체 업체가 한 곳도 없죠. 자, 뭐 완전히 망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미중 무역 뭐 스몰 딜이니 빅 딜이니 하면서 어쨌든 합의 구도로 가나 싶은 어떤 뉘앙스를 많이 풍겼었는데, 갑자기 이 홍콩 인권 법안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또 한 번의 격렬한 충돌을 하고 있어요. 앞서서 미국 의회가 이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중국 정부는 뭐 전국민 인민 대표 회의나 이런 기타 정부 기관들을 동원해서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의 보복 예고에도, 그러니까 법안 서명을, 제가 이 홍콩 인권 법안에 대해서도 한번 뭐라고 해야 되죠? 라디오 업로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홍콩 인권 법안의 내용이 결국에 홍콩으로 어떤 체류탄이라던가 이런 걸 중국이 지원한다던가, 그렇게 되면 중국의 간부들의 막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뭐 계좌 동결 이런 거를 한다는 그런 게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그런 법안이에요. 근데 그런 법안을 하원에 이제 발의를 했을 때 아직 상원에서 합의가 나기 전이거든요. 근데 상원도 이미 통과했죠. 그때 제가 언급을 하면서 이 법안은 상원 통과할 것이다, 이미 대다수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있고, 중국 정부가 그때 만약에 너네 법안 이거 서명만 해봐라, 보복을 할 것이다 미국에, 이렇게 딱 중국이 말했지만 트럼프가 법안에 딱 서명을 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어떻게 갈지 참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를 했었죠. 오늘 미국 측이 소위 홍콩 인권과 민주 법안에 정식 서명한 것은 홍콩 사무에 대한 심각한 어떤 개입이자 중국 내정 간섭,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규범 위반이라면서 소위 뭐라고 해야 되죠?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 미국한테, 이렇게 또 항의를 한 거죠. 근데 항의만 하지 중국은 지금 현재 뭐 무역 전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취하다 보니까 뭐 GDP 성장률도 많이 둔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협상 테이블을 깨지도 못하고 있어요. 계속 보복할 거다 뭐 할 거다 항의만 하고, 결론적으로 뭐 대대적인 반격을 또 예고하고 막 성명을 내고, 홍콩 마카오 사무실 공실도 막 국무원 있는 곳이죠. 그 연합한 공실 홍콩 주재에, 그런데 막 서명을 지금 엄청 내고 있어요. 아, 미국 죽었다, 내가 반격하겠다 뭐 이러면서. 근데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한테 카드는 없고, 뭔가 제대로 한번 미국한테 개겼다가는 관세가 확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또 무섭고, 이미 중국 경제가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이런 좀 딜레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미국 상하원이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도 법안에 서명할지를 두고 좀 줄다리기를 했어요, 중국과. 그래서 뭔가 홍콩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탄핵 어떤 구도에 몰린, 물론 탄핵이 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탄핵이 추진되고 있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악재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 이날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인권 지수 있잖아요, 자치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심사해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 지위를 뭐 유지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뭔가 자유를 억압하는, 홍콩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뭐 미국 내 자산 동결 이런 게 있는데, 그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이 어디죠? 중국 간부들이에요. 중국 간부들, 중국 군인들, 그 사람들, 중국 경찰들, 중국의 공산당원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뭐 핵심적인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그 간부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시해가지고 결국에 이게 억압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어떤 제재를 하겠다, 미국이 이렇게 자기 신이 가능한 선까지, 미국 내부에서의 자산 동결이나 비자 같은 거 미국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법안을 발의를 한 거죠. 이래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개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사실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